피가 난다는 건 어쨌든 안 좋다는. 소독 잘 해야지. 누워 나서 앞치아를 썩을 가능성이. 왜 신경이 없어지? 아 진짜? 그러니까 얼마나 손상받았느냐에 따라서 막 나올 준비하고 있어요. 신기하죠.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.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굳이 캐물을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 와디와 면이 속 시원하게 물어보겠습니다. 본격 잡지식 유튜브 와디와 면의 쓸데없는 인터뷰 이제 시작합니다. 잇몸 치료는 어떻게 해요? 잇몸 치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이나 가벼운 잇몸 염증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위별로 뭐 하루는 이제 오른쪽 위아래 치아랑 잇몸 사이의 그 공간. 그러니까 잇몸이 붙게 되면 원래 그 공간에 기구를 넣었을 때 한 2mm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면 보호막이 온전히 있는 건데 기구를 넣었을 때 뭐 거의 뭐 8, 9mm 이상씩 내려간 분들이 이제 많거든요. 아마도 직접 해보면 그 정도 내려갈 거예요.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잇몸이 부은 만큼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음식물이 껴도 제거가 안 되면서 자꾸 염증이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잇몸 치료는 그 사이에 있는 염증을 다 제거를 함으로써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스케일링을 하면서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피가 난다는 게 지금 당장 막 신호를 엄청 안 보내고 좋다기보다 염증이 생기면 이제 우려이 돼가지고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나요. 그러니까 피가 난다는 건 어쨌든 안 좋다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셔야 돼요. 잇몸에서 피 난 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사실 잇몸에 피 증상은 나는 없을 게 수 있어도 금방 컨디션에 멈춰요. 따라 그렇죠. 또. 컨디션에 맞아요. 따라 네. 멈춰 당연히 면역 기전이 일어나게 되면 또 좀 그런 게 덜한데 실제로 그냥 양치하면서 피 나는 거랑 저희가 기구를 어디에 찔렀을 때 피가 술술 나는 거랑 또 부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. 좀 피 나고 그러면 또 오늘 소주 한잔 해야겠다. 소독 잘 해야지. 오늘 끝나고 싹 해서 잇몸 소독 싹 해야겠다 했는데 그거 안 되네.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어도 잇몸이 상당히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. 예. 그래서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잇몸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. 사랑니 꼭 빼야 돼요? 꼭 빼야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랑니가 뭐 보통 누워난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맹출이 안 된 거는 그냥 둬도 되고. 맹출이 뭐예요? 그러니까 잇몸 밖으로 안 나오고. 올라오는 네.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우리 선사시대 이럴 때는 풀 같은 거 씹어 먹었잖아요. 지금 우리가 먹는 풀은 부드러운 거죠. 예전에 있는 풀은 막 잡초 같은 거 씹어 먹으니까. 그랬대요? 그렇죠. 네. 지금 먹는 풀을 생각하시면 우리는 고기가 더 질기다고 생각하잖아요. 네. 근데 예전에 그 선사시대 때 먹던 풀들은 막 야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, 오히려 더 그때는 턱이 커야 됐기 때문에 있었던 사랑니가 이제 퇴화되면서 공간이 없는 거예요.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자꾸 막 누워나고 턱도 안 작아지고. 나거나 그러니까 그게 누워나서 앞치아를 썩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때는 뽑는 게 낫긴 해요. 그래서 근데 그걸 좀 봐야 돼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그 치아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어금니랑 공간이 이제 애매하게 형성이 됐다.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자꾸 그 사이로 좀 많이 낀다 싶으면 사랑니 같은 경우는 많이 썩거나 문제가 생겨 뽑으면 그만이지만 그 앞에 어금니는 평생 써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앞에 치아 뒷면이 새까맣게 충치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사랑니를 이제 뽑을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쵸. 그리고 이제 그 사랑니도 주변이 또 마찬가지로 잇몸이 관리가 안 되거나 하면 자꾸 붓거나 아니면 통증이 이제 피가 나거나 하면 그런 경우는 뽑아야 되는데 완전히 안 나 있거나 아니면 정말 제대로 나가지고 특별히 사이에 음식물이 낄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그대로 둬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이제 사랑니가 쓰러져서 나는 충치는 위에 생기는 게 아니고 뒤쪽에 생기기 때문에 치료할 때 더 깊이까지 치료할 가능성이 커서 많이 썩을 가능성이 저는 여쭤본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하나는 뽑았고 하나는 안 뽑았어요. 아래쪽 위에는 다 뽑았는데 이유는 사실 이게 안 보여요. 누워서 이제 엑스레이 찍으니까 아래 있더라고.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 뽑아라 그래서 하나를 뽑았는데 되게 애 먹으면서 뽑았어요. 째고 막 깨고 이렇게 빼잖아요. 그거 너무 아팠어. 그래서 이쪽을 안 하게 되는 거야. 그렇죠.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또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. 이거를 놔두면 뭐 턱이 모양이 뭐 뒤틀린다든가 뭐 그런 염려를 근데 할 수도 그런 있는지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. 아니면 보통 성장기나 이런 안 아파도 때는 빨리 뽑아야 되는지. 꼭 뽑아야 되는 건 아니고 우선 치과 가서 검진을 해서 충치가 있는 점을 봐야 예, 돼요. 그죠? 뭐 아예 그것 나와 때문에, 있잖아요. 안 보여요. 밖에서. 저는 이쪽이 계속 밀어가지고 이쪽 계속 편두통이 오는 거예요. 그럴 머리가 수 아파. 있어요. 예. 그 정도면 그래가지고 했더니 옆으로 놨고 그 위에 또 턱뼈가 이렇게 있대요. 그래서 이걸 째고 요걸 부시고 요걸 그렇게 빼는 부셔가지고 거죠. 예. 이렇게 다 빼냈는데 머리를 잘라서 이거 할 때 각서를 썼어. 나도 썼어요. 근데 이 밑에 신경. 신경이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른데 이제 하치조 신경이라고 해서 여기에 크게 신경을 지배하는 신경관이 있는데 사랑니 뿌리가 그 신경관에 이렇게 이제 애매하게 이제 걸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간혹 이제 그 사랑니도 모양이 뭐 예를 들어
그 뿌리 부분이 약간 그 갈고리처럼 생겼거나 아니면 뽑는 과정에서 거기 신경을 깔려나. 자극을 시켰을 때 이제 그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사랑니 자체가 신경관하고 충분한 거리가 있으면 그런 문제는 없지만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또 꼭 뽑아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그런 그 이제 각서 문제가 있을 쓰고 수가 있다는 거죠. CT로 네. 찍어서 이제 맞아요. 3차원적인 네, 공간을 3차원으로 봐야 봐서 되고. 왜냐면 엑스레이 상으로는 조심스럽죠. 걸쳐 있는 것 같이 나오는데 그치, 보통은 단층을 이제 해보면. 옆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. 이렇게 너무 있는 옛날에 경우는 빼가지고 많진 않아서. 예. 좀 어떤 할아버지였어 그러고. 그 대학병원에서 혹시 뽑지 않았어요?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3차원 CT가 워낙에 이제 그치, 발달이 됐기 발달돼 때문에 있으니까. 그 3차원적인 관계를 봐서 정말 안전한지 항상 뽑아서 하는데 어차피 이제 의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혹시나 하는 그 염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는 충분히 다 대처를 그 하는 치과가 여기 이대에서 홍대 올 때 계속 보이거든.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. 근데 이거 진짜 큰 건데. 응. 그죠. 여러 가지 그래서 혀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. 아, 저 키스를 안 합니다. 키스 끊었어? 키스 끊었어요. 뭐 미각- 아, 미각으로 이것 때문에 느끼나? 키스를 끊었는데 지금. 아, 그래서 아몬드 같은 거 먹을 때 그 사랑니 있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탁탁탁 누르잖아? 그러면 여기까지 쫙 아직 아려. 느낌이 찌릿찌릿. 되게 많은 경우는 아닌데 일부의 경우는 원장님한테 네. 한번 가봐야겠네. 그건 가봐도 살릴 수 없는 거잖아요, 이거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복이 힘들죠. 네. 그러니까 얼마나 손상 받았냐에 따라서 좀 이제 뒤늦게 조금씩 돌아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손상이 클 경우는 좀 어려운 경우도 근데 보통 있고. 1, 2년 지났는데 보통 이제 안 돌아오면은 안 원래 돌아오면. 사실 신경이 그냥 한 눌렸다가 16 피기만 년 해도 됐어요. 아 그러면은 끝났어요? 다시 태어났어요. 아, 너무 짜증나. 그래서 나는 그게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야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진짜 혓바닥에 완전 반이 감각이 없었어. 근데 이게 지금은 한 그러니까 서서히 좀 그거는 이제 완전히 맞아. 손상받은 건 아니고 손상받은 거 일부가 돌아오거든요. 계속 네. 조금씩 회복이 이렇게 눌렸다가 펴진 거면은 100%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약간 손상받긴 한 거예요. 받긴 받았어. 그러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상황이에요. 사람들. 그러니까 사랑니를 함부로 뽑으면 나 되게 함부로 뽑았거든.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. 그럼 이제 발치 얘기인데 우리 저 꼬맹이가 애기가 얼마 전에 이가 딱 흔들리더라고. 우리도 제주도에서 뺐잖아. 맞아. 우리 같이 여행 가 있다가 아들 이가 빠졌어요. 이 뺄 때 근데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. 어릴 때 왜냐면 우리는 실 먹었고 그쵸, 뭐 머리 팍 그쵸. 탁 빠지고 몸꼬리에서 팍. 나 그렇게 뺐는데? 세 번. 근데 그리고 내가 우리 치과 선생님 내가 치과 갈 일이 있어서 뭐라고 했더니 안돼 데려와 그래가지고 치과 가서 뽑았어요 그거를. 왜? 그러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야. 안 돼요? 치과 가서 그게 뽑으라고 왜 하더라고. 그러냐면은 뭔가 사실 삐뚤어지거나 이럴 수 어릴 있다고. 적에 이제 유치가 탈락될 때는 보통 밑에 이제 치아가 올라와서 뿌리를 흡수하면서 밀어내. 탈락되는 거거든요. 근데 어.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한번 봐야 돼요. 왜냐면은 그게 빠졌을 때 네. 앞뒤 치아가 쓰러질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러니까 너무 일찍 빠진 경우 조기 아. 탈락하는 경우에는 양옆에 있는 게. 유지장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게. 뽑히는 순서가 있는데 만약에 아직 뽑혀야 할 상황이 아닌데 그게 조기에 뽑게 되면 나머지 치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뽑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게 제대로 맹출돼서 제대로 빠지는 건지를 좀 봐야 돼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라고 한 그렇죠. 거예요. 예. 이거 지금 뽑아도 되는 그리고 건지 간혹 아닌지. 흔들림은 있는데 아예 밑에 영구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 유치를 계속 써야 되는데 그거를 뽑게 되면 거기는 텅 비게 되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또 확인해봐야 그러니까 확인을 받아야 되는 확인을 거죠. 한 겁니다. 사실 뭐 확인을 하고자. 아이 뽑는 것 치아가 자체가 그렇죠. 문제가 되는 게 뽑고 아니고 염증이 생긴 순서가 경우는 많지 있는지. 예,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그게 가보는 게 낫겠다. 그게 그렇죠. 뭐큰 어려움이 드는 건 아니니까. 그렇죠. 그래서 그렇죠. 정기적으로 뭐 우리 애가 지금 여기가 흔들리는데 지금 뽑아야 되나요? 뭐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게 좋아요. 물어보면 예. 되면 근데 그 엑스레이 찍으면 되게 귀엽게 나와. 애기 이빨이 아래 딱 있고 위에 어른 이빨들이 막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신기하죠. 무섭다고 치아가 하는 얼마나 거 이렇게 치가 나와요. 이만큼이 나와. 되게 신기해. 근데 귀여워. 황금포증 있는 사람들은 좀 무섭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있다고? 왜냐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있거든요. 딱 있고 여기 위에 이빨이 막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. 거기 지금 저는- 치아의 2배 이상이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. 저는 사실 좀 슬픈 얘기지만 어릴 때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서 유치가 한 번에 다 빠졌어요. 아 진짜야? 진짜로. 그러니까 왜 빠졌냐면 이제 어릴 때인데 이게 탁 교통사고 나면서 다 부러졌어. 그냥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한 번에 이걸 다 옥수수 싹 뽑았고. 털린 거야. 밥 어떻게 다 먹었어? 털렸- 밥 못 먹었지. 죽 먹었어. 금방 나왔어 근데? 근데 또 이게 유치라서 금방 나는데 이게 입이 작으니까 그걸 계속 교정하면서 잡으면서 키웠지. 잘하셨네. 예, 턱이랑 이런 게 뒤틀릴 수 있다. 나는- 나한테 고생했어요 치과 때문에.